단 한 번도 종북 세력들은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움직였다가 그 빨갱이 세력이 이제는 양지로 나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고, 언론을 장악했고 교육을 장악했고 이제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한 겁니다. 사법부 장악까지 간다라고 하면 대단한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탄생을 하겠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빅피처, 그 두 번째 카드, 환율 전쟁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두 번째 카드다라는 거죠. 자, 환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그대로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걸 개따리고 이재명 정부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용기조차 없는 좌파리들은요, 틀린 걸 알아도 설사 모른다 치자, 그래도 느낌상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 같아도 절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지적 한계니까요. 자, 오늘 환율 미쳤습니다. 10월 1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달러당 대한민국 가치가 1427원 찍었습니다. 1997년에 IMF 때 1965원 찍었습니다.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1570원 찍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5년 이재명 외교 위기에 1430원 찍었습니다. 24시간 코인 거래소가 가장 정확한 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보면요 1530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환율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이재명 정부의 신뢰가 붕괴된 증거, 트럼프 대통령의 정밀한 전략적 압박 카드다라는 겁니다. 자, 2025년 10월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99. 즉 달러 가치가 100 기준보다 오히려 약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환율이 1430원을 기록한다라는 건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나라, 폭락하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30% 폭락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장 현상이냐?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포퓰리즘이 만든 경제 붕괴 신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펜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으로 봐야 되겠죠. 이 환율 수준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달러가 강세다라고 하면 모든 나라가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만 30% 가치가 무너졌다라는 건 이미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안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체감 환율은요 1600원대 찍었습니다. 공항의 환전가가 1730원에 달한다라는 거죠. 국민들은요 매일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이미 관세 압박이라는 첫 번째 카드를 던졌죠. 이번에 두 번째 카드입니다. 환율 조작 그리고 경제 불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목적이 뭐겠냐? 단 하나죠. 한국의 경제를 흔들어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동맹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환율 조작과 경제 불안 유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떻게 국민의 생활과 한국의 금융 안전을 뒤흔들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퍼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직접 꼼꼼하게 검수한 제품으로 구독자 몰 채웠습니다. 이번 추천 제품은요 유기 합성 농약 일체 없이 화학비료 일체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 인증받은 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계절에 딱인 것 같은데요. 이 밤 고구마, 호박 고구마 중간 지대입니다.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김영윤TV 구독자 몰 필살기이기도 한데요. 단 한 건의 클레임 없이 제 구매율이 50%가 넘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강추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애국 쇼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의 환율 전쟁, 이재명 정부의 허상을 무너뜨리죠. 요즘 개딸들 난리 났습니다. 환율 함구령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말 안 하고 못 본 척 한다고 환율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 전쟁은요, 트럼프의 두 번째 전략, 심리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는요, 공개적으로 이재명 안 깝니다. 공개적으로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죠. 그러나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정책 조율, 달러 유동성 통제, 그리고 시장 개입 신호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원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미국은 금리 동결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에 달러를 조절적으로 공급하면서 신흥국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그 타격의 정중앙에 있는데요. 달러 수요는 폭증하죠. 수입 물가는 오르고 있죠. 국민 생활비는 치솟습니다. 자,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 상황을 자연스러운 환율 조정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정부는요, 원화 약세는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요, 수출이 많이 됩니다. 왜냐?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진 거죠. 1,000원을 지불하던 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800원, 700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로 관세가 0일 때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가 깼죠. 관세 협상 폭망시켜가지고 지금 25% 관세 붙어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는 50%, 반도체에는 100% 붙이겠다. 그리고 의약품에는 200% 붙이겠다까지도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세로 25%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화 가치에 따른 효과 전부 상쇄해 버린 거죠. 결국요, 환율 상승은요, 국내 물가만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수입했던 물건을 1,500원을 주고 수입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가게는 쪼그라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외국인 투자 이탈로 이어질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요, 또 먼 소비 쿠폰, 내수 시장, 호텔 경제학 운운하면서 돈 살포하고 있죠. 그런 정책으로 국내에 돈을 무분별하게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 반드시 뭐가 오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돈 풀면 따라오는 게 인플레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위험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죠. 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그게 리스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금 이탈이 장난이 아닙니다. 2025년 들어가지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35% 감소했습니다. 자본 유출은요,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고 남은 건 뭐냐? 부채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코스피 3,500을 찍고 있는 건 뭐냐?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는데 주식이 오른다? 이건 뭐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공기업에서 연기금 다 해가지고 지금 주식을 엄청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지난 10월 1일에요. 기획재정부랑 미국 재무성이요, 공동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한미 환율정책 합의문.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양국은 국제통화기금 IMF 협정문에 따라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부당 들어갔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국가가 원화가 계속 1,500원, 1,600원 찍는 거 억지로 막으려고 지금 달러를 푸는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나서서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돌고 있죠. 이거 만일에 들키면 더 큰 보복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앞으로 정말 크게 요동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또 다른 아이템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데미지 아이템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 이재명이 마구시 부린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입니다. 한국 경제의 자충수죠. 이재명 정부가요, 이 미국과 만나기 위해서 한미 협력 강화한다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겠다라고 현금성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까지도 약속을 했죠. 그러나 그 자금이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4,200억 달러,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다라는 거죠. 한국이 달러를 사들여가지고 투자 준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지죽을 짓하는 자해 행위다라는 거죠. 미국하고 한국은 이미 환율 조작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환율이 치솟아도 시장 개입은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인질 상태가 된 거다라는 거죠. 트럼프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죠. 정치적 해산 끝났습니다. 레짐 체인지의 압박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는요, 본토 안전 그리고 패권 유지입니다. 본토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정동영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라면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세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세 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걸 미국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헛소리 짓거렸습니다. 이거 지죽을 짓 한다라는 거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고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리스크로 발동될 겁니다. 자, 미국은요, 자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고개도 못 들게 완벽히 날개를 꺾어버리죠. 트럼프 2기가 새롭게 시작되고요. 다음을 벤스 부통령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그 트럼프의 계획은요, 그 벤스 부통령까지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 계획은 이미 짜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 5대 악의 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 5개 나라들이 서로 땡땡하게 얽혀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고 있죠. 순위로 보면 중국입니다. 그 다음 러시아. 자, 북한이요, 좀 애매했는데 요즘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굉장히 찐찐하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이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베네수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란 얼마 전에 미국 벙커 버스터로 뚝배기 깨졌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시설을 더욱더 증강시키고 핵무기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꺾어버렸죠. 자, 베네수엘라는 뭡니까? 미국 본토에 마약을 유통시킨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거죠. 자, 이란 손봤고요, 베네수엘라 손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미국은요, 단순히 경제를 흔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은요, 불안 요소입니다. 아니, 한미 동맹으로 얽혀 있는데 이 동맹 체계에서 지금 이제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 자유진영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대놓고 반미하고 있고 대놓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장애물이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진영은요, 2027년에 중국과의 최종 경제 군사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을 시작으로 아마 최대로 붙을 겁니다. 그 전에 동맹 내에 불량한 리더들, 즉 친중 반미 정권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거기에 제일 맞아떨어지는 게 누구냐? 이재명 정권이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환율 공세는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정치,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요,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개딸들도 아유, 우리 아버지 멋져요, 뭐 경제 대통령 짱짱짱 한데 지먹을 바풀떼기 하나 없으면요, 원망 돌아갑니다. 이재명 정권 내부 붕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용한 레짐 체인지의 서막인 겁니다. 고로 이재명 정권의 몰락은요, 미국의 계산된 결과. 자,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망치고 외교도 잃었습니다. 환율 폭등하죠. 물가 급등하죠. 외국인 투자 이탈하죠. 이 모든 결과는 거짓과 무능의 결산인 거죠. 트럼프는 단호합니다. 이 5개 악의 축,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것에 맞서가지고 지금 자유우파 진영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 이재명이가 이 동맹 질서 안에서 계속 까불고 반미 행보한다라고 하면 너를 꺾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한국의 경제 불안은요, 단순한 뭐 실수, 뭐 우연 아니라 전략적 조율의 결과. 한국 국민은요,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경제 바탕은 국내의 무능과 국제적 계산이 맞물린 복합적 위기. 하지만 위기는 곧 뭐냐? 기회일 수 있다. 국민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대단한 빅피처에 대해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본 국민들은 깨어나겠죠.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진영의 중심으로 복귀할 때 대한민국은 건강하고요, 이재명, 이 종북 좌파리들은 몰락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생존의 근간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안전해지고 산업화를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의 윤택함까지 단 한 번도 종북 세력들은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움직였다가 그 빨갱이 세력이 이제는 양지로 나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고, 언론을 장악했고 교육을 장악했고 이제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한 겁니다. 사법부 장악까지 간다라고 하면 대단한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탄생을 하겠죠. 그 탄생을 막고자 지금 미국이 경제라는 제재로 지금 국민들에게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환율 전쟁은요, 정권 교체의 서막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거짓 경제는요, 숫자로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33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